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의 경제적 형편은 늘 제자리일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돈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락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시스템은 여러분이 그저 쇼핑하는 기계로 남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법칙을 모른 채 언젠간 부유해지겠지라고 막연히 믿는 것은 사실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서제 첫 번째 이야기, 당신이 가만히 있을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에 숨겨진 냉혹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물가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우리는 수입은 일정한데 물가가 오르면 일상에서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언젠가는 물가가 다시 내려가겠지라는 착각을 하곤 하죠. 하지만 자본주의 세상에서 물가는 절대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자장면 한 그릇은 15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적어도 5,000원은 내야 할 겁니다. 무려 300배 이상 올랐습니다. 30년 전 택시의 기본 요금은 1,000원이었지만 2026년 현재 4,800원으로 4배 이상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의 속도를 늦출 순 있어도 원천적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면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비싸지고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싸진다. 이론은 이렇지만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수요 공급 법칙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체에서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2%대로 안정세를 보인다. 얼핏 듣기엔 물가가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만 1.2%만 올랐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다 뿐이지 오르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물가가 내리길 기다리는 것은 마치 파도가 멈추길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의 정체. 많이 풀리면 가치는 반드시 떨어진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요 공급 법칙에 따르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비싸집니다. 반대로 공급이 넘쳐나면 가격은 싸지죠. 하지만 물가가 오르는 진짜 핵심은 물건값이 비싸졌다는 사실보다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데 있습니다. 흔히 접하는 한정판 명품 신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딱 20켤레뿐인 신발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대로 가격이 비싸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장에서 똑같은 신발을 매일 수백만 개씩 찍어내서 길거리에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발의 가치는 순식간에 땅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이로써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듭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돈, 즉 통화를 조절하고 화폐를 찍어 발행하는 곳입니다. 중앙은행은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양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가격을 올립니다. 은행은 대출을 늘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주고 사람들은 그 돈으로 비싼 차를 사고 집을 사며 소비에 치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빚으로 쌓아올린 성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더 이상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거품이 터지면 금융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누군가는 빚을 지고 파산해서 길거리에 내몰릴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수익을 올리는 것이 자본주의의 비정한 생리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저축의 습관을 강요받습니다. 금융이 무엇인지 알려면, 더 나아가 부에 조금이라도 일찍 도달하려면
매달 일정 금액씩 혹은 돈이 생길 때마다 저축을 해서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몸의 체화가 되어야 합니다. 저축은 부를 이루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초석입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정 나이가 지나면 저축은 현실 앞에서 무의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축을 열심히 해서 현재 1억 원을 모았다고 가정해보죠. 30년 전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던 1억 원이 현재는 전셋값조차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단순히 돈을 쌓아놓기만 하는 저축은 물가 상승률과 돈의 가치 하락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 통장에만 돈을 쌓아두는 것은 도태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금융은 양날의 검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 때문에 위험한 삶이 될 수 있고, 금융 덕분에 풍요로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는 금융에 대한 이해력이 필수입니다. 즉,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금융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맡기고 있는 은행은 어떨까요? 은행에서 국민들의 금융 무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올바른 지식을 알려줄까요? 아닙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금융 지식을 높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상품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영리 기업일 뿐입니다. 때로는 고객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부실한 상품을 팔아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전문가가 되어서 자신의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축을 넘어 계속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소비의 노예가 되지 마라. 소비는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돈이 돌고 돌아야 사회가 유지되기 때문인데, 한편 최근의 소비는 마케팅을 필두로 세워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를 착각에 빠지게 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혹은 없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우리를 불안에 빠뜨리곤 합니다. 소비자는 그 유혹에 혹하여 덜컥 지갑을 열게끔 합니다. 이것이 기업의 마케팅 기술입니다. 자신의 수입 형편에 맞지 않는 과소비를 하면 우리는 결국 빚을 지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과연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CCTV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성용 화장품과 가방 매대가 주로 있는 백화점 1층, 이곳에 위치한 CCTV의 타겟은 주로 여성입니다. 여성들의 걸음과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등의 행동을 파악해서 무슨 브랜드의 매출이 상승하는지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입점 브랜드의 위치까지도 바꾼다고 하지요. 더 오래 머물게 해서 결국 지갑을 열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화점에서 활용하고 있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불쾌할 것입니다만 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리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형마트의 시식코너 또한 철저히 계산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시식이 끝나고 시선이 향하는 곳에 방금 먹었던 제품이 놓여져 있을 겁니다. 이거 맛있다, 사자, 이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그곳에 위치시켰던 전략입니다. 돈을 벌어서 매출을 증대하고 자본을 늘리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남은 물건의 개수, 호텔 가격 비교 사이트의 남은 방의 개수, 불안을 심리적으로 자극해서 매출이 상승하게끔 만드는 전략.
마케터는 소비자들을 쇼핑하는 기계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케터를 사회 악이라고 탓할 수 있을까요? 기업에서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마케터가 해야 할 업무가 바로 그것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씁니다. 물질에 대한 소비는 일시적인 허영일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경험과 배움에 투자할 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욕망,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소비는 나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나의 경험치를 높이고 나의 발전을 위해 배움에 투자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진정한 행복일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냉혹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면 부는 여러분의 사소한 습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갑을 열게 한 것은 합리적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정교한 마케팅에 속은 것이었습니까? 오늘부터는 물건이 아닌 여러분의 지능과 경험에 투자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 시스템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서재였습니다.